자, 네, 우리 연이어서 이 금전 채권 집행의 그 끝부분 압류 추심 전부에서 기타 부분을 보는 걸 하겠습니다. 기타. 이 파트는 우리 교재로 치면 561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 집행의 경합, 인도 청구, 건에 대한 집행,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배당 절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우선 집행의 경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561페이지. 자, 이거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추심 명령에서 추심 명령 액수 제한이 없이 압류 채권의 전부 미치니까 집행법원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압류액만큼 압류액을 채권자 요구 액수로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할 수 없고 이중압류도 안 되고 압류가 이렇게 확장되는 데 비해서 그거를 압류액만큼만 제한을 요구하면 그 부분만큼 되므로 배당 이게 압류 경합 이중압류 그 부분은 얘가 우선권이 있고 압류액으로 제한되는 대신에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중압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검탁 및 사유신고를 하면서 일부 채권을 누락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는데 압류가 이렇게 3개가 들어왔는데 얘가 공탁하면서 2개만 집행공탁을 하고 이걸 빼먹었다. 누락했다. 그 배당에서 빠졌다. 이 누락된 채권을 어떻게 할 거냐? 판례가 이게 누락했더라도 얘가 공탁하고 사유신고할 때까지가 배당 요구 종기니까 얘가 공탁하고 사유신고하기 전에 압류가 들어간 친구는 자동 배당권자다. 일종의. 그러니까 누락했더라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얘가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에 얘가 연락을 못 받아서 얘가 누락된 채무로 배당이 됐다면 배당금을 받아간 애들한테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 판례가. 다시 한번 이게 얘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면서 압류권자를 누락한 경우 누락됐어도 공탁 사유 신고하기 전에 압류권자니까 자동으로 배당에 참가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배당 이의도 가능하고 부당이득도 가능하다. 근저당이 이날짜 됐다. 이날. 물상대의 행수로 압류 정부 명령과 체납 압류 명령 요 기일이 설정보다 늦단 말이에요. 동시에 도달된 경우 이걸 초과했더라도 압류 경합은 생기지 않고 이 체납 처분과 민사 집행은 경합도 아니고 또 물상대의 압류도 우선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는 거가 경합도 없고 그래서 경합이 아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다? 이 설정일로 소급하니까 하게 됐으면 설정자가 먼저다. 법정기일보다 빠르니까. 자, 선행 압류 후에 채권이 넘어갔어요. 안고 대항 요구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두 번째 압류는 무효다. 이건 경합이 아니다. 압류가 되고 넘어가는 순간 넘어간 다음에 들어온 건 뭐 앞에 압류와 이거는 경합이 아니다. 뒤에 건 무효다. 이건 그래서 정리 한번 하면 이렇게 자, 압류 추심액을 이게 채권자 요구 액수로 제한 허가하면 그 부분은 다른 애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경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락했더라도 얘는 당연 배당권자니까 배당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도 가능하고 설정 등기일과 체납 압류는
경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것들끼리는. 그리고 체납과 여기도 불간섭주이기 때문에 경합도 안 생기고 얘가 먼저다. 그리고 압류 후에 양도된 다음에 들어온 거하고는 뒤에 게 무효고 앞에 사건과 뒤에가 경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자, 562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2번. 장래 채권을 해서 갑의 압류 전부권이 먼저 확정됐다면 이미 넘어간 거라, 이 갑한테.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앞사건과 경합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자, 앞사건이 먼저 가져간 거다. 자, 그 다음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추심명령의 채권자가, 그러니까 경합 상태에서 발령한 압류 채권, 제3채무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해서, 자, 집행권을 기해서 다시 강제 집행을 해서 배당을 받은 금액에 대해도 지체 없이 공탁하고 신고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급하게 읽으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림이 안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채무자가 있고요. 제3채무자가 있는데, 압류 추심했잖아요. 압류 추심. 자, 추심해서, 잘 보세요. 추심을 해서 얘가 이렇게 막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 금액을 공탁하면 이제 배당을 하잖아요. 이렇게 배당받은 거는 추심을 안 해도 돼요. 얘가 압류 들어온 걸 공탁해서 배당으로 받으면 추심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추심해서 직접 받으면 공탁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경합이 안 돼 있으면 추심한 걸 공탁하고 신고하면 자기가 독차지만 막 경합이 돼 있으면 이걸 받았더라도 공탁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이걸 안 주니까 경합이 됐어. 이걸 받았으면 얘가 이거를 공탁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얘가 안 주니까 추심 소를 제기했어. 판결 받았어. 그래도 얘가 안 줘. 그래도 얘 재산을 경매로 써. 여기서 배당을 받았어. 그래도 봐봐요. 여기서 배당받은 돈은 결국은 얘한테 추심금을 받아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자마자 공탁하고 신고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에 압류 추심이 막 들어와가지고 얘가 공탁하고 신고해서 배당으로 받았다면 이건 추심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막 들어온 상태에서 얘만 딱 줬다고 하면 이거는 공탁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공탁 신고하기 전에 경합이 돼 있으니까. 근데 직접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안 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통해서 경매를 넣어가지고 받았더라도 결국은 이 받은 거는 이걸 직접 받은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공탁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체 없이 공탁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판결에 의해서 제3채무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해서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받다면 이거는 결국 직방으로 온 거다. 이거 이렇게 직접 준 거나 강제로 뺏어온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유신고해서 다른 사람하고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자, 체납처분 피압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다음에 체납처분으로 압류되고 나중에 초과해서 민사집행 압류가 있더라도 경합이 아니다. 체납과 민사는. 이 경합, 압류 확정되지도 않고 경합도 아니다. 체납과 민사는 별도다. 그래서 민사집행 압류 추심 명령과 체납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게 되면 채무나 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는다. 체납 압류, 세금 압류와 민사 압류가 들어와서 공탁하면 배당 요구 안 해도 그냥 당연히 배당을 받는 거죠. 서로들. 자, 동일한 채권에 가서 여러 개 압류가 있더라도 압류금액 합계가 그 대상보다 작다면, 압류 들어온 것들이 합쳐도 이거보다 작다면 경합이 아니다. 자,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이건 집행공탁하고도 너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구분이 안 됩니다. 집행공탁 문제인데 우리 공탁 문제인지, 우리 집행법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지문이 길 때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씩 보세요. 특별한 건 아니니까. 선행 압류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자, 그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애들이 들어와서 경합이 되면, 이거는 경합이지만, 송달된 뒤에는 그 뒤에 확정되게 들어왔더라도 경합이 아니다. 별거 아닌 지문이죠. 탁 볼 때 길 뿐이지. 자, 압류가 경합하는 것만 가지고는 공탁 의무가 생기지 않아. 이게 공탁관과 달라. 공탁관은 경합만 가지고도 사유신고가 의무인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제3채무자 공탁 의무가 생기지 않고, 경합 채권자 중에 청구가 있어야만, 공탁 요청이 있어야만 공탁 의무가 생기며, 공탁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받을 수 없다. 누구 한 사람 줘도 면책이 안 된다. 한 사람한테 변제한 거 가지고 하면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가압류 집행도 민사 집행, 강제 집행을 준용하니까 압류 명령과 가압류가 중복돼도 압류 경합이다. 장래 채권의 압류 전부가 확정돼 버리면 그 부분은 이미 전부 명령권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여기에 또 압류 장래 채권의 압류 전부가 들어오더라도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가져온 거다. 나머지 뒤로 이제 이게 된 거겠죠. 체납 압류 후 민사 압류 추심이 있어서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공탁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민사 압류가 앞에 나오고, 예전에 민사 압류가 앞에 나오고 체납 압류가 뒤에 나오면 공탁을 받아줬어요. 민사 압류가 앞에 있고 민사 압류는 공탁 사유가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것처럼 체납 압류가 있고 민사 압류가 뒤에 나오면 공탁을 안 받아줬어요. 집행공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얘기야? 체납관세 주라고 먼저.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 전원합의체로. 어떻게 바뀌었다? 전원합의체래네.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선후 불문하고 민사 압류가 먼저 나오든 체납 압류가 먼저 나오든 선후 불문하고 이렇게 집행공탁 가능한 거로 바뀌었다. 공탁법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체납 압류와 민사 압류가 선후 불문하고 공탁이 가능하다. 여기서 민사 압류는 본압류를 전제로 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볼까요? 자,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게서 여러 개 압류해도 이것도 압류 경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채권이 여러 개나 말이죠. 지급 명령, 판결 여러 개인데 이걸 가지고 조그만 걸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 들어가더라도 경합. 채권자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채권이면 채권끼리 경합이 생길 수 있다. 압류끼리 경합이다. 압류끼리 경합. 압류 후에 배당 요구 있는 거는 경합은 아니다. 체납 압류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행해져서 채권 압류. 체납 압류가 있더라도 집행공탁은 가능하죠. 근데 체납 압류와 민사 압류 사이에서는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압류 경합, 압류의 효력 확장에 관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확장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이때 공탁은 가능한 걸로 바뀌었다. 선후 불문하고. 채권에서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선후 불문하고 공탁을 할 수 있는 거로, 집행 공탁 할 수 있는 거로 바뀌었다. 자, 5번. 요 경합 관련 문제가 11문제 정도 있어요. 양이 좀 거기서 좀 많은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2문제, 3문제, 2문제, 3문제 이렇게 되는데 5문제, 5번째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 해약 환급금 추심 명령 받으면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보장성 압류가 안 되는 거 아니라면 압류 가능한 거 생명보험, 저축성 이런 것들은 집행 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 채무자가 청구 이의서에 수상할 사유이다. 추심 해소에서 제3채무자가 항변할 내용은 아니다. 자, 압류권자가 추심 명령을 받았다가
내가 1등이다. 독차지하고 싶다. 그래도 다시 전부 명령을 받으면 내 거가 된 거죠. 이 추심 명령은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별도로 포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자,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그 뒤에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추심권자가 추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둘 다 공탁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선행하는 세금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추심금 청구에 불응할 수는 없다. 왜? 체납 압류나 추심금 민사는 별도다. 적어 있더라도 여기 응해야 된다. 자, 주문 면책돼요. 자, 그 다음에 공탁 하든지. 근데 이걸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체납 압류하고 민사 압류 사이에 상호 불간섭주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장래 채권에서 압류 전부가 확정되면 그 부분은 이제 이미 전부권자한테 넘어온 것이므로 그 뒤에 여기에 또 압류 전부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앞사건과 경합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먼저 가져간 거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압류 경합으로 효력이 확장된 이후 압류가 취소되거나 취하되더라도 그 압류 경합이 해소된 경우라도 나머지 경합 채권자는 그 별도로 압류하지 않고도 전부에 대해서 추심을, 그러니까 확장된 것이 나중에 해소되더라도 그대로 확장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자는 별도로 압류하지 않고도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가 아니라. 하야가 아니라 한번 확장되면 확장된 상태로 해소되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더라도 이걸 할 수 있다. 우리 해설 보면 마찬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민사집행 압류 추심 명령과 체납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 집행공탁 면책될 수 있다. 선후불문하고 선행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을 마쳤거나 돈을 지급했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해서 줘버리면 그 뒤에는 압류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후 압류 명령은 무효다. 무효.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계속 반복되는 걸 알겠죠?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566페이지. 자, 동일한 채권에서 여러 개 압류가 있더라도 합계가 넘지 않으면 경합이 아니고, 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서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잘 보세요. 경합이 되면 그 명령 받은 제3채무자는 채권 전액에 대해서 공탁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 때만 공탁 요청이 있어야만 생기는 거다. 이 점이 뭐가 다르다? 공탁관과 다르다. 공탁관은 경합하는 순간 사유신고가 의무인데 이 제3채무자는 공탁 요청이 없으면 아무한테나 줘버려도 면책이 된다. 이걸 막으려면 공탁 요청을 해야 된다. 자, 이중 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압류는 선후 관계없이 서로 배당 요구한 것처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압류가 경합되면 누가 먼저 했든지 간에 배당받을 권리, 요구한 것 같은 효력이 생긴다. 우선권이 없이.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나 물상대의 행사의 경우 또는 이런 경우에는 압류 경합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는 전무명령을 얻을 수 있고 그건 우선권이 있는 부분이니까. 고유 추심권 등에 의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담보권 등에 기초한 압류 효력도 확장되지 않는다. 우선권 있는 부분은 우선권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체납처럼 그러니까 담보권, 이 물상대의 담보 이런 부분과 체납 처분 부분은 우선권 있는 부분 이거 확장되면 안 되니까 이건 확장되지 않는다. 자, 체납 압류 뒤에 채권 압류가 행해져서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압류 효력 확장은 없다. 체납 압류와 민사 압류는 또 여기도 담보권 이것도 우선권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장되지 않는다. 계속 같은 거다. 자, 교재 8번. 많이 이제 중복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자, 가압류에도
강제 집행이 준용되니까 압류와 가압류가 중복돼도 경합이 된다. 자, 압류 명령이 동시에 들어와도 경합이고, 압류 경합에 따라 압류가 확장되면, 나중에 취하되더라도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확장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압류 안 해도 추심을 할 수 있다. 그 전액에 대해서. 추심 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압류액을 채권자 요구 액수로 제한해버리면 거긴 배당이 못 들어오니까 압류 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제한된 부분은 걔가 우선하게 되어 있어서 9번 가장 틀린 것은 교재 568페이지 이것도 상당히 중복입니다만은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지난 다음에 후행 압류 들어오면 이건 앞에 사건하고 경합이 될 수가 없겠죠. 배당도 못 받고. 독일 채권에 여러 개 압류가 들어도 합계가 적다면 경합이 아니다. 압류가 경합되면 경합 채권자의 청구에 상관없이 공탁 의무가 아니라 공탁을 청구해야만 공탁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뭐가 다르다? 공탁관과 다르다. 공탁관은 경합하는 순간 청구 없더라도 사유신고를 해야 된다. 자,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그 뒤에 확정되기 전에 들어오더라도 경합은 안 생긴다. 선행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얘는 송달치를 기준으로 하니까 소급하니까 나중에 이중 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각 압류는 선후 불문하고 서로 배당 요구한 것처럼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11번까지 있는데 너무 중복이 돼서 이 끄트머리만. 채권 집행 배당할 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과 집행력 있는 정본, 이게 배당 요구권자다. 유체동사는 요거만 배당권자고 요 사람은 유체동산에서는 배당권이 없었다. 얘는 어떻게 된다? 중복 경멸로 해야 된다. 이중 압류. 배당권이 없었는데 채권 집행은 이게 있고. 자, 가장 옳은 것은 즉 틀렸다는 얘기예요. 압류와 가압류가 중복되더라도 이중 압류 맞죠? 뭐가 잘못됐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만 배당 요구할 수 있다. 틀리죠. 이거는 유체동산만 그렇다. 채권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우선 변제 이것도 가능하고 유체동산은 얘만 가능하고 틀렸고. 체납 압류와 민사 압류가 경합될 때 압류 효력 확장에 관한 준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속 반복했죠. 저절로 암기가 되겠죠. 뭐 수없이 해서. 자, 배당 요구 570페이지 문제가 제목과 문제가 막 섞여 있어요. 이제 두 문제가 있어요.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공탁 사유 신고하기 전에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권자죠. 그대로. 자, 배당 권한도 없고 배당 요구 권한도 없어.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 권한은 누구만 있으니까 배당 요구 권한은 이렇게 우선 변제권자와 정본 있는 사람은 가압류권자는 이중 압류권자로서 배당받는 거다. 이중 압류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배당 요구 권한도 없고 얘는 이중 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거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요구할 권한도 없고. 집행력 정보를 소지한 채권자는 스스로 압류를 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 절차에서 배당 요구만 할 수 있다. 얘는 중복 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거고. 자, 이중 압류권자로서. 그리고 배당 요구는 저기니까. 배당 요구는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 때 송달돼 압류가 돼야부터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다른 채권 신청한 절차에서 배당 요구 참가할 수 있고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배당 요구의 마지막 문제. 배당 요구는 우선권 있는 사람하고 정본 있는 사람. 배당 요구 신청은 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되고 여긴 맞아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현금화 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이나 임의계약을 명할 때는
집행관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설을 보면 나오듯이 집행법원입니다. 이 집행관한테 하는 게 아니다. 집행관은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심부름하는 것에 불과해서 어디까지나 집행법원에 해야 된다. 집행법원. 채권자가 추심을 할 때는 그러니까 채권자가 추심령에 따라 채권을 추심한 때는 추심 신고할 때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추심 신고하면 끝나는 거다. 집행력 있는 정보에 따라 배당 요구하면 이거는 뭐다? 소멸시효 중단, 배당 요구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 자, 집행력 있는 정보가 가진 채권자는 추심 명령을 받은 압류 추심권자가 추심 소송을 제기할 때 별도로 압류 추심 받지 않아도 공동 소송인으로 참가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인도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겠습니다. 인도 청구권에 대한 집행. 자, 이건 뭐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먼저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올 권리, 이게 권리 이전 청구권 또는 인도 청구권, 이게 넘겨올 권리만 있는 거예요. 일종의 채권 비슷하죠. 이건 2단계 집행하게 돼서 1차, 2단계, 1차 강제로 명의를 일일이 바꾸는 단계. 그래서 1차 이 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보관인 선임, 이걸 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보관인 선임 명령을 합니다. 이걸 보관할 사람. 그리고 보관인한테 등기를 넘겨라. 이행명령.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추심명령. 등기 넘기라는 추심명령. 그래도 안 응하면 추심해소. 그 등기를 하라는 판결. 추심해소를 제기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2단계. 강제로 명의를 이전 등기합니다. 채무자 이름으로. 그래서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고친 다음에 2단계 이제 경매를 넣는 거야, 이렇게. 이 등기 청구권의 집행은 2단계로 나눠져 있다. 1단계는 본 집행을 하기 위한 이렇게, 2단계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배당받게 되는 거다, 결국은. 1단계와 2단계. 1단계는 명의를 예꾸로 바꾸는 단계. 그걸 위해서 등기 청구권 압류, 보관인 선임, 등기 이행 명령, 추심 명령, 추심해소 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강제로 등기를 넘긴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매를 넣어서 2단계 집행을 해서 배당을 받는 거다.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하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분동재판저, 그게 없을 때는 부동산, 목적 부동산 있는 곳 없을 때는 집행 대상은 등기 청구권이다. 이전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진정명 회복 다 됩니다. 근데 가등기 청구권은 안 돼. 응? 그 본등기 청구권만 집행해서 본등기를 한 다음에 경매를 넣게 되는 거지. 가등기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가등기 청구권은 이 집행, 등기 청구권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본등기를 강제 집행해서 본등기로 명의를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이제 보관인 선임해서 보관인이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되 채무자가 하면 빼돌릴까봐 누가 보관인이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보관인만이 채무자 이름으로 보관인만이 이렇게 등기할 권한이 있다. 채무자 스스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 보관인만이. 그러나 명의는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 부동산 인도 청구권에 대한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에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인도할 걸 명한다. 이렇게. 부동산 권리이전 청구권을 집행해서는 특별 현금화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자 이걸 봤거든요. 이게 1단계, 2단계는 본집행 경매, 1단계 압류, 보관인 선임, 등기행명령, 추심명령, 추심해서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거치지 말고 그냥 압류, 특별한가 할 수 있느냐? 그럼 간단하지 않냐? 압류 특별한가? 근데 판례가 특별 현금화가 가능하지 않다. 등기청구권.
번거로워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라. 자, 그 다음에 교재 573페이지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자동차 건설기의 권리 이전 똑같다. 명의 이전, 부동산 이전 똑같다. 자, 본등기 청구권만 강제 집행 대상이고, 그래가지고 명의를 바꾼 다음에 경매를 놓게 하는 거고, 가등기 청구권만 가지고는 집행 대상이 안 된다. 자, 인도 청구권 압류에는 자, 채무자, 그러니까 부동산 인도 청구권 압류에 대하여는 소재지시방법원은 채무자나 채권자나 제3차 신청에 따라 보관인을 정하고, 보관인, 제3채무자에게는 등기를 누구한테? 보관인에게 넘기도록,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하도록, 이렇게 인도. 자, 이거는 왜? 잘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인도 청구권 집행이고, 요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청구권 집행이니까. 자, 인도 청구권 집행은 보관인을 섬해서 얘한테 인도하도록. 권리 이전은 보관인을 정하고 얘한테 권리를 이전하도록. 별거 아닌 거예요. 인도 청구권은 보관인한테 정하고 보관인한테 인도하도록. 권리 이전 청구권은 보관인을 정해서 보관인에게 권리를 넘기도록, 이렇게. 자, 부동산 보관인 선임 및 인도 또는 권리 이전 청구권 등에 따라 보관인에게 대해서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를 넘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맨 밑에 보관인이 추심 명령을 얻어서 추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채권자가, 압류 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얻어서 추심 해소를 제기해야 된다. 집행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관인이 아니라 누가? 여기가 보관인이 아니라 압류 채권자가 보관인한테 얘가 응하지 않으면, 이걸 불응하면, 협조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2단계로 어떻게 한다? 추심 명령을 신청해서 추심의 소를 제기하게 된다. 자, 근데 그런 추심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그 등기는 보관인이 채무자 이름으로 하게 된다. 근데 여하튼 이렇게 그럴 경우에 보관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보관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압류하고 있는 압류 채권자가 추심 명령, 추심 해소를 제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채물 인도 청구권이다. 유채물 인도 청구권. 자, 선박 항공기의 권리 이전 청구권. 이것도 부동산 권리 이전 청구권 준용되고요. 유채동산 인도 청구권을 압류할 때, 그러면 인도하라, 이렇게. 근데 인도하라는 명령이 없더라도 인도는 강제 집행을 위한 준비에 불과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건 제일 마지막에 볼게요. 유채물 인도나 권리 이전 청구권에 관하여는 전부 명령을 못해. 전부 명령은 권면액, 액면가가 있는 것만 가능한 거. 이거는 얼마짜리인지 안 나오니까 안 되게 돼 있다. 4번, 부동산 인도 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종국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본래의 집행 권한에 터져봐 인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강제 관리, 이렇게 본 집행, 2단계 집행을 통해서 종국적 만족을 얻게 된다. 종국적 만족. 이렇게.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3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3번이 뭐냐면,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는 이게 채권 압류 비슷해요. 채무자가 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죠. 그리고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가져올 등기 청구권이니까 명의는 제3채무자로 돼 있잖아요. 채무자 앞으로 명의가 돼 있으면 바로 경매 놓는데, 그러니까 제3채무자 명의로 된 거를 채무자 앞으로 강제로 뺏어와서 이걸 경매 놓으려고 하는 전 단계 작업이라. 자, 이 등기 청구권 압류는 채권 압류 비슷해. 제3채무자한테 등기 넘기지 말라고 이렇게 송달만 한다고. 그러니까 뭐다?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방법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물적 효력이 없다. 대물적 효력이 없어서 남들이 이걸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 압류처럼. 그래가지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게 원인무효냐? 원인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원인무효라고 해서 말 수 없다. 왜? 효력이 채권 압류처럼 상대적이다. 응? 등기부에 올렸다면 절대적인데 등기부에 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물적 효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한계다. 응?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권리청구권 네 번째 문제 마지막이고 이제 기밖재산권 두 문제 배당 몇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채물 인도청구권 집행 가장 틀린 것은 채권자는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절차 내에서 종국적 만족이 아니라 이걸 가져온 다음에 2단계 집행 종국적 만족은 본 집행해서 경매나 관리를 해야 된다. 자동차 건설기 인도 청구권, 유치동산 인도 청구권 봐봐요. 자동차 건설기계 인도는 유체동산 인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 인도에 준하고 부동산. 자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왔죠.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자 인도 청구권이 보면 이게 명의 이전되는 거는 똑같아요. 자동차 건설 기계도 권리 이전하는 것은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자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정리하면 이게 시험 문제가 여기 우리 기출 문제로 안 나왔지만 한 가지 참고를 해둘 거는 자 정리하면 볼게요.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에 다 명의 이전, 소유권 이전하는 것들은 부동산에 다 똑같아요. 네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인도 청구권 이렇게 인도 청구권은 나눠가지고 선박은 부동산 인도에 준하고요. 자동차 건설기의 인도는 동산 인도에 준한다고 동산 인도. 자, 권리 이전 청구권은 부동산 이전이니까.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보면 이렇게 자동차 건설기계 인도는 이것도 권리 이전 청구권은 부동산인데 인도는 이거는 유체동산 인도 청구권 이렇게 합류를. 선박은 부동산 인도 청구권. 부동산 권리 이전 청구권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 명의의 이전 등기 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도록 이렇게. 이 인도 청구권, 권리 이전 청구권은 전부 명령을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 끄트머리. 자, 이 권리 이전 청구권은 다 부동산처럼 준용하지만, 비슷하게 하지만, 인도 청구권은 권리 이전 청구권이 아니라 인도 청구권은 자동차 건설기계와 부동산 선박을 같이 자동차 건설기계는 유체동산으로 본다는 것만 하나 더 체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뒤에 배당 그 밖의 재산권 하나 보고 시험 문제는 몇 개 안 돼요. 2문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배당이 이제 한 5문제 정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 밖의 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기타 재산권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없으면 등록지. 자, 골프 회원권 자체는 그 밖의 재산권. 나중에 그냥 회원 탈퇴할 때 돌려받을 예탁금 반환 채권은 이건 그냥 금전 채권, 압류 전부도 가능하다. 특허권 공유가 자주 언급돼요. 특허권 공유일 때는 그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으면 압류 안 되는 거로 돼 있다. 특허권 공유 지분은 다른 사람 동의 없으면 안 된다. 건설업 면허권, 개인 택시 허가권, 면허권, 허가권은 압류가 안 되는데 요거는 가능하다는 게 판례요. 공유 수면 점용 허가권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가능하다. 앞에 거는 건설업 면허권은 안 되지만 공유 수면 점용 허가권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가 가능하다. 자,
틀린 것도 있고, 권리 전에 등기 등록을 요할 때는, 그 압류할 때는 그거, 그 등기 증명서 이런 것도 첨부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 밖에서 상권을 할 수 없는 것은, 자, 주식, 그 밖에서 상권으로, 자, 이것도 다 주권 발행된 주식으로 성립 후 또는 납입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거는 주식 자체를 압류할 수 있어요. 그 밖에서 상권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거는 주권 교부 청구권을 이렇게. 주식 자체를 6개월 지난 거는 그 밖에서 상권으로. 6개월 안 지난 거는 주권 교부 청구권, 인도 청구권을 이렇게. 자, 그러고 선박의 공유 지분. 그래서 부동산 공유 지분은 부동산 경매로,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공유 지분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어떻게? 압류를 먼저 하고 특별한가를 하고 배당을 받는 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주식 자체를 압류, 공유 지분, 선박,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유 지분, 건설기 공유 지분은 이렇게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 특별한가, 이것도 주식도 압류 특별한가 이렇게. 부동산 공유 지분은 부동산 경매로, 지상권 공유 지분도 부동산 경매로. 부부 공유 유체동산은 유체동산이지만 부부 공유가 아닌 공유 지분,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 자, 부동산 공유 지분은 부동산 경매, 자동차 공유 지분, 선박, 항공기 공유 지분은 그 밖의 재산권. 유체동산이 부부 공유일 때는 유체동산으로, 부부가 공유가 아닌 유체동산 공유 지분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 특별한가 배당을 받는 거로. 특허권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으면 못하게 돼 있고 답이 이거고, 예탁 유가증권 공유 지분도 이 증권회사에 들어있는 증권, 예탁 유가증권, 이건 다 그 밖의 재산권으로 하게 돼 있다. 자, 그 밖의 재산권, 이건 동의가 없으니까 안 되고, 요거는 그 밖의 재산권, 요거는 유체동산, 요거는 그 밖의 재산권, 부동산 공유 지분이나 지상권 공유 지분은 부동산 경매로, 주식 자체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자, 이제 배당 절차, 우리 교재 577페이지. 여기는 배당 절차 앞에 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배당 요건 세 문제에서 총 5문제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자, 배당 절차.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압류가 경합 상태에서 제3 채무자가 공탁하면서 누락했다. 그러면 누락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가 있다. 배당 요구를 해야만 그러면 틀린 거다. 부당이득 반환도 가능하고 배당 이의도 가능하다. 걔는 왜? 자동 배당권자다. 공탁 사유 신고하기 전에 압류한 채권자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을 대신 지급했어요. 대신 이걸 최단금 그래. 지급하고 이 최단금에 이제 근로자 권리가 우선권이 다 옮겨진다고. 이걸 대신 근로자 대신 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여하는 채권은 우선권이 있는데, 이때 최단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하고는 같은 순위. 그래서 근로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최단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여기 상한선이 조금 있다고. 전액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상한선이 좀 있다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과 이들 사이에서는 얘가 우선하고 얘가 밀리고, 여기 안 받아가네. 얘들하고는 안분배당이고 근로복지공단하고 같은 순위. 그래서 자, 최단금을 받지 않은 얘들하고는 안분이고, 받은 애하고 안 받은 애에서 요 받은 애인데 그 못 받은 상한선 넘는 금액하고 얘하고는 얘가 우선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다. 임금 배당할 때
원금만 우선 배당이고 이자는 안분 배당이다. 자, 가압류의 재산, 가압류만 들어와 있다.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 하더라도 가압류는 본압류가 아니라서 집행 배당을 못합니다. 가압류는 붙잡아만 두는 거예요.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는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배당을 못해요. 그래서 가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을 하고 신고하더라도 배당이 진행되지 않는다. 자, 나중에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가 오거나 이렇게 또는 사유신고가 들어와야 비로소 배당을 진행되는 거다. 경합돼 가지고. 확정익자는 양도통지와 압류 또는 가압류가 동시에 도달되면 혼합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압류, 가압류, 양도가 동시에 도달하면 셋은 우열을 걸을 수 없으니까 혼합공탁을 하는데 양도 후에 들어온 애들 이건 무효다. 무효. 그러니까 얘들끼리만 나눠가는 거야. 양도 후에는 참가를 못한다. 이렇게 양도 후에,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얘가 동시에 가고 양도 후에 들어온 애들 압류, 가압류 이거는 앞 사람들한 얘들은 빼고 여기서만 배당을 한다. 선행 사람들 세선 배당하고 여기는 참가를 못한다. 얘들끼리만 나눠 갖게 한다. 여기는 참가를 못한다. 양도 된 후에 들어온 건 무효니까. 자, 동시에 들어왔으면 동시에 들어온 애들끼리만 묶어서 누굴 먼저 우선할 수 없으니까 동시에 들어와서.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579페이지. 그리고 나서 배당 개시 요건 세 문제 한번 보면 이번 타임은 마칠 거로. 자, 제3채무자가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했다. 끝난 거야. 그러면 후에는 다른 채권자가 이 공탁금에 대해서 들어오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임금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사유신고 후에는. 자, 120만 원 중 갑이 50만 원 압류하고 을이 100만 원을 전부 명령했다. 그러면 합계 금액이 을 50만 원 압류하고 여기가 압류 및 전부에서 압류가 이게 150만 원 오버가 되니까 무효이다. 추심령이 있을 경우에 안분 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는 유효하고 전부만 무효니까 압류로서 이렇게 추심받으면 둘이 안분 배당이다. 전부 명령이 무효라고 해도 압류는 유효하고 압류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전부 명령이 무효란 얘기는 독차지를 못한다는 것뿐이다. 근로복중단이 최우선 있는 임금, 채권 중에 일부금을 채당금으로 지급하고 대행사는 경우 근로복중에 대하는 채권은 채당금을 받지 않은 다른 채권자와는 같은 순이다. 채당금을 받은 애하고는 못 받은 상한선과 받은 이거는 걔가 우선하고 채당금을 받지 않은 애들하고는 안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는 물상대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이거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 요구 종기 전에만 가능하다. 그렇죠. 자, 이제 배당 개시 요건 세 문제만 남았습니다. 세 문제. 자, 첫 번째 배당 개시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유채동산 집행에서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할 수 없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관이 배당을 못하고 공탁해서 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에서 배당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추신권자가 경합이 돼서 압류, 가압류, 배당료가 들어와서 추신금액을 공탁하고 신고하면 배당을 합니다. 유채동산 청구권 집행에서 유채동산 청구권 집행, 그러니까 유채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도 청구권, 제3자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넘겨올 권리, 이거를 압류한 다음에 집행관으로 가져오면 집행관이 이걸 경매시켜서 이렇게 집행관이 현금화된 거를 법원에 제출한 때, 이때
유체동산 강제 집행이 아니라 유체동산 청구권 집행할 때 집행관은 자기가 직접 배당을 못하고 판돈을 법원에 신고하게끔 돼 있어서 채권 가압류 이유로 공탁하고 신고하면 가압류는 배당과 무관하다. 배당을 개시할 수는 없다. 자, 그래도 이거는 사유신고를 하더라도 가압류만 있을 때는 배당 요구 종기가 아니다. 배당 요구 가입을 차단시키지 못한다. 가압류만 있을 때는 특별 현금 방법으로 법원이 경매시켜서 돈을 법원에 집행관이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배당을 진행한다. 자, 두 번째. 자, 질문이 길지만 당하지 말고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자, 길더라도 당하지 말고 하나하나 보면 별거 아닙니다. 2천만 원 중 1,000만 원의 체납 압류가 먼저 있고 나중에 2천만 원 전부가 들어오면 합계가 3천이지만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체납과 민사는 상호 불간섭주의라 1,000만 원은 체납이 압류가 됐으니까 나머지 압류 안 된 1,000만 원에 대해서 전부가 유효하다. 자, 채권이 일부만 압류되어 있는데 1억 원 중에 2천만 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전액을 공탁하면 그러면 압류된 부분은 집행공탁이고 압류 안 된 2천만 원 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봐야 된다.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하고 신고하더라도 가압류만 있을 때는 배당을 실시할 수 없고 배당 가입 차단효도 없고 사유신고 하더라도 자,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했어. 혼합공탁은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을 섞인 걸 혼합공탁 그래요. 자, 집행공탁과 혼합공탁은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섞인 거다. 그러면 혼합공탁과 사유신고하면 집행공탁은 사유신고했으니까 공탁금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이제. 변제공탁은 아직 안 한 거니까 신고 후에 공탁금 출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받은 채권자는 위 공탁금 중 집행공탁 부분은 못 들어가지만 변제공탁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 이의를 할 권리가 있지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집행공탁 부분은 사유신고했기 때문에 혼합공탁에서 여기는 못 들어가지만 변제공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에 참가할 적격이 있다. 여기 압류했으니까 여기는 집행공탁은 사유신고에 한 거니까 사유신고 후에 한 거니까 소용이 없지만 확정일자는 채권 양도통지와 가압류가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가 공탁을 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압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 양도 후에 들어온 그러니까 가압류하고 양도가 동시에 들어왔다. 선행가압류, 양도 그 뒤에 양도 후에 막 들어왔다. 그럼 이거 둘만 나눠주지 이거 들어온 거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3채무자 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 채권 양수인과 선행가압류 사이에서만 배당을 해야 된다. 양도 후에 들어온 애는 무효다 이건. 배당 참가를 할 수 없다. 자, 582페이지 마지막 문제. 배당 개시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채권 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무액을 공탁하고 신고했다. 그러면 이게 압류는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는 배당을 개시합니다. 특별 현금화법으로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라 현금화된 걸 집행관이 이건 집행관은 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당을 못하고 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에서 배당을 합니다. 압류가 경합이 됐다. 압류가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압류 채권자나 가압류권자 청구에 따라 제3채무자가 전액을 압류가 경합되고 얘가 청구하면 전액을 공탁하고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럼 배당을 하게 돼 있죠. 채권자가 추심 명령 받아가지고 추심한 돈을 추심 신고하면 끝나는 거다. 이건 이제 독차지하는 거다. 뭐 배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여기 압류나 가압류나 배당 요구가 없으면 추심 신고, 압류나 가압류나 배당 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추심 신고가 아니라 공탁 의무 및 공탁 사유 신고 이렇게 된다. 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582페이지까지 금전 채권 집행이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거는 583페이지부터
명도 집행, 철거 집행 이런 금전 배당과는 원칙적으로 없는 명도, 철거, 인도 집행, 철거 집행 이런 비금전 집행만 592페이지까지 문제로 치면 한 10문제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압류가처분으로 넘어갑니다. 와, 큰 장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여기 뒷부분 비금전 집행 짧게 마무리하고 가압류가처분 파트를 쫙 정리하고 이제 총 정리로 마지막 남겨놓은 네 파트 이렇게 해서 집행 절차를 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